네, 이 음악이 들리면 되게 설레지 않으세요? 맘 읽어주는 스님이랑 시작합니다. 5월의 책이죠. 에크하르트 톨레의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우리 함께 읽고 있죠? 오늘이 벌써 3번째 시간이네요.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된다. 너무 소중한 시간이다. 기다려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또 자신의 에고에 이렇게 거울처럼 비춰서 이렇게 이야기를 남겨주시니까 게시판에 너무나 제가 막 힘이 나고요. 저희 작가님 너무너무 고생하면서 이 책을 발췌해서 이 두꺼운 책을 4시간 걸쳐서 들려드리려니까 고생을 한 만큼 우리 PD님 작가님 다 너무 힘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게시판으로 여러분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시기를 기대할게요. 지난주는 우리 에고 하는 이 에고라는 것이 어떤 역할놀이를 하는지, 평소에 어떤 모습으로 얼굴을 드러내는지 그 성질에 대해 알아봤죠. 근데 우리한테는요, 오래된 기억을 지속시키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래된 그 감정들 있잖아요. 살아오면서 겪으면서 쌓여온 거. 그런 고통의 축적물 같은 게 안에 있는데요. 이거를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하죠. 까르마. 톨레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고통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주 그만의 독특한 표현법이죠. 그렇다면 이 고통체, 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계속 지속될 수 있는지, 쌓일 수 있는지를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먹고 사는 고통체. 고통체는 오직 부정적인 생각만을 먹는다. 고통체의 진동, 주파수는 부정적인 생각의 주파수와 공명한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만이 고통체의 먹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일단 마음이 고통체에 사로잡히게 되면 생각은 부정적이 된다. 그때 머릿속의 목소리는 당신에게 슬프고 불안하고 화가 나는 이야기들을 들려준다. 그 목소리는 비난하고 잘못을 따지고 불평하고 상상을 한다. 당신의 그 목소리가 말하는 것과 완전히 동일시되고 그 왜곡된 생각이 무엇이든지 믿어버린다. 이 시점에서 불행에 대한 중독이 자리 잡는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의 기차를 멈출 수 없는 것이라기보다는 당신은 아예 멈추고 싶어 하지를 않는 것이다. 그때쯤에는 고통체가 당신을 통해 살아가고 있고 마치 당신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통체에게 고통은 쾌락이다. 그것은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열심히 먹어치운다. 사실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보통 때의 목소리가 이제는 고통체의 목소리로 변해버린다. 드라마를 좋아하는 고통체. 고통체가 친밀한 관계와 가족을 특히 좋아하는 것은 그들에게서 대부분의 먹이를 얻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고통체는 당신의 고통체를 깨우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해서 두 고통체가 서로에게 강력한 에너지를 준다.
많은 인간관계에서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고통체의 사건들이 일어난다. 어린아이에게는 부모들의 고통체가 벌이는 감정적인 폭력을 보는 것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픈 일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운명처럼 그런 악몽을 일상적으로 체험하고 있다. 이것 역시 인간의 고통체가 세대로 이어져 전해지고 있는 주된 방식 중 하나이다. 고통체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 측면에서 풀고 있네요. 에크하르트 톨레.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에서요. 생각을 먹고 산대요, 고통체가. 그리고 드라마를 좋아한답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정말 드라마 쓰잖아요. 영화 찍고. 참 무섭지 않으세요? 특히 그 드라마 찍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면은요. 특히 부모님 세대 정말 닮고 싶지 않은 부분을 맨날 어릴 때 우리 엄마 왜 저러지? 우리 아버지 왜 저러지? 저러지 좀 말았으면 그런 것들을 욕하고 닮는다 그러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대로 하고 있어요. 이 고통체, 이 업이라는 게 세대를 이어져서 전해진다. 집단 무의식이죠. 그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밑바닥에서 계속 작용하면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 배우자가 나는 좀 다른 사람 만나고 싶은데 막상 이렇게 만나보면은 자기 부모님하고 닮아 있고 그렇지 않던가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결혼 딱 하고 나서 보니까 다른 사람인 거예요. 네. 왜? 진실이 드러난다고 얘기하죠. 왜 그럴까요? 결혼 전에는 고통체가 없었던 건 아닌데 최대한 몸을 낮추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드러내면 안 되니까 정체를. 그리고 결혼 딱 하면 이제 내 사람이다 싶으니까 편하니까 이제 막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때 드러난 얼굴은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일시적인 사실은 그의 고통체라는 것이죠. 톨레는 이 책에서 고통체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배우자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고통체가 지나치게 무겁지 않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게 현명한 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 상대를 이렇게 구하시는 우리 그대길의 청춘 남녀 여러분 계신다면 우리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업이 좀 가벼운 사람, 네, 복이 좀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 스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사람을 만나려면요. 내가 좀 가벼워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수행을 하고 마음이 이렇게 업이 고통체가 무겁지 않고 왜곡되어서 꼬여있는 게 덜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 그런 가벼운 사람, 맑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비슷하게 끌어당기기 때문에. 네, 수행해야겠죠. 결혼 잘하려면.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인연이 다가옵니다. 자, 하지만 이미 배우자 만났고 이미 자식을 낳았는데 어쩌라고요 하신다면요. 때때로 이렇게 때때로 나쁜 상황에서 고개를 이렇게 치켜드는 서로의 고통체 속에서 이 사람도 어떤 상처 속에서 이 고통체가 생겼구나 라는 거를 연민으로 바라보고 껴안아 주고요. 같이 그 감옥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게 서로서로 지지가 되어 주시는 것.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바로 그 시작은 내가 고통체를 갖고 있음을 인정하고 허용하고 깨닫는 일부터 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고통체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기. 활동적이고 강한 고통체를 지닌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매우 불쾌하게 느낄 정도로 특별한 에너지를 내뿜는다. 그런 활동적인 고통체를 가진 사람과 맞닥뜨리게 되면 반응하지 않기 위해 매우 강하게 현재의 순간에 존재할 필요가 있다. 무거운 고통체를 가진 에텔 부인이 밤 11시에 나를 찾아와 급류와 같은 말을 쏟아냈을 때 나는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며 귀를 기울였다. 그러자 갑자기 그녀는 말을 멈추고 태도가 진정되고 부드러워졌다. 몇 분 더 조용히 앉아 있다가 그녀는 떠났다. 나는 반응하지 않았으며 그녀의 마음에 먹이가 되는 생각도 고통체의 먹이가 되는 감정도 제공하지 않았다. 나의 힘은 개입하지 않는 것, 행동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왔다. 이 순간의 존재함은 말이나 행동 그 어떤 것보다 언제나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는 마음은 이 순간의 존재함을 이해할 수가 없다. 생각하는 마음은 말하고 싶어 할 것이다. 당신이 무관심하다고, 당신은 냉담하며 자비심이 없고 관계를 멀리하고 있다고 말이다. 그러나 사실은 생각과 감정보다도 더 깊은 차원에서 우리는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현존의 고요 속에서 당신은 자신과 상대방의 형상을 초월한 본질을 하나로 감지한다. 자신과 상대방이 하나임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돌봄이며 진정한 자비이다. 고통체에서 나를 분리하는 법. 네. 톨레가 말씀을 이렇게 하시네요. 어떻게 들리셨나요? 제가 이렇게 결국에는 그런 것이죠. 화가 이렇게 많은 분, 그러니까 지금 뭔가에 화가 나서 막 달려와서 이 이야기 속에 에텔 부인처럼 막 밤 11시에 전화 와서 혹은 직접 찾아와서 막 소리 지르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뭐 내가 그렇게 할 때도 있고 남이 그럴 때도 있죠. 자,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막 폭포수처럼 쏟아질 때 이 마음을 어떻게 가라앉게끔 해줄 수 있냐. 거기다 대고 같은 목소리로 같이 따지기 시작하면 게임이 끝나질 않죠. 근데 한순간에 조용히 진정시키는 아주 좋은 방법은 반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통체에 먹이는 감정과 생각인데 감정과 생각을 제공하지 않아서 그렇게 화를 내는 에텔 부인의 고통체를 편안하게 잠을 재워준 거죠. 우리가 명상을 그래서 하는 것이죠. 막 고함 지르고 소리 지르는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이 바로 고요한 현존의 상태. 그것이 또 침묵으로 드러나죠. 이렇게 바라보는 거, 고요히 바라보는 게 사실은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네. 근데 이 에고라는 게요,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애는 당연히 아니겠죠.
이 세세생생을 끌고 온, 나를 끌고 온 윤회의 아주 그 주체가 되는 것인데, 어떻게 얘가 하루아침에 뭐 수행 조금 하고 뭐 명상 하루에 뭐 한 30분 한다고 108배 좀 한다고 이게 하루아침에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조금씩 한 물방울 한 물방울이 모이는 그 힘은 엄청나죠. 에고가 자신의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화내는 일이래요. 그러한 에고한테, 애쓰는 에고한테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에고의 작아짐. 에고는 늘 자신이 작아지지는 않는지를 경계한다. 가장 흔한 에고의 복구 장치 중에 하나는 화를 내는 일. 이 복구 장치는 에고에게 완벽한 느낌을 주지만 실제로는 기능장애 행위이다. 강력한 영적 실천 중에 하나는 에고의 작아짐이 일어날 때 그것을 복구하려는 시도가 없이 의식적으로 작아진 채 그대로 두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곧바로 반박과 자기 방어를 시도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 보는 것이다. 자신을 방어하거나 자신의 형상을 강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그 형상과의 동일시로부터, 즉 마음속의 이미지로부터 걸어 나오는 것이다. 에고의 관점에서 보면은 작아짐으로써 당신은 역으로 더 넓어지고 순수한 있음이 앞으로 나올 여유,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학대를 감수하거나 무의식적인 사람들의 희생자가 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상대방에게 단호하게 그만두세요 라고 말할 필요도 있다. 에고는 자기 방어가 없을 때 당신의 말에 힘이 있다. 그것은 단순한 대응과는 다르다. 이것은 모든 부정적인 성향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질적으로 수준 높은 거부라고 불리는 것이다. 자신이 특별히 아무 존재도 아님에 만족하고 앞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당신은 우주의 힘에 맞춰져 있는 것이다. 에고에게 약함으로 보이는 것이 실은 유일하게 진정한 힘이다. 에고 앞에서 작아져라. 에고가 작아짐을 자꾸 복구시키려고 하지 마라. 이거 읽다 보니까요,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아의 가르침, 나라는 것이 없다. 거기에 너무 머물러서 집착하지 말아라. 이제 이 말씀도 떠올랐고요. 그 노자께서 또 그런 얘기를 하셨죠. 도덕경에서 산이 되기보다는 천하의 깊은 골짜기가 되어라. 그러면 전체성을 회복할 수 있고 모든 것이 너에게로 흘러들어올 것이다. 골짜기라는 그 표현이, 제가 이거를 고등학교 때 골짜기라는 이 도덕경을 우연히 읽었어요. 읽고는 이 골짜기에 말하자면 이렇게 심쿵한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도 이메일이, 그때 만든 이메일이 골짜기입니다. GOLZZAGY 해가지고 @해서 뭐 뒤에 이렇게 하는데, 이 골짜기가 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죠. 예.
그런데 산에 올라가 보면요. 정상은 뭐 올라가서 되게 신나고 성취감이 있고 좋겠지만 골짜기 사이사이로는 모든 물들이 거기로 흘러내려오잖아요. 그런 존재, 드러나지 않지만 만물에 영향을 미치고 만물을 살려내고 있는 그런 존재, 바로 무의도의 경지죠. 우리 노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늘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톨레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말씀 오늘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여러분은? 노바디이기 때문에 에브리바디가 될 수 있는 이치 한 번쯤 되새겨 보면서 나는 지금 내 에고는 지금 크기가 얼마나인가 한번 또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함께 비추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에고가 좋아하는 것에서부터요. 에고가 작아지게 만드는 방법까지 오늘 함께 읽어봤는데요. 에고로부터 벗어나 순수한 있음의 상태로 현존의 상태로 도달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수행의 효과가 되겠군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이제 울림 그대길 여기까지 여러분이랑 이렇게 왔는데요. 오늘 들으신 소감은 어떠실지 궁금하네요. 게시판에서 함께 나누기로 해요. 그리고 아시죠? 이 방송 복습하기 파티 검색하셔서 그대에게 이르는 길 치시면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거기서도 만나요.